남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연습장 한 장 째서 그냥 대충 적어서 내는 그런 수행평가 제출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수행평가 하나를 엄청 열심히 어, 다른 친구들이 별로 어떤 궁금증을 가진다거나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 내용에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꽂힌다라고 하죠. 꽂혀서 수행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료 찾고 막 선생님께 질문하고 해서 완벽한 수행평가를 하나 해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소서 1번에 적는 친구들도 지난해부터는 많아졌습니다. 이건 어떤 그 자소서 작성하는 거의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소논문 발표대회가 한 3년 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도 꽤나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소논문 발표대회, R&E 대회 나가는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루니까 좀 식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을 다루는 친구들이 1번을 좀 나만의 다른 이야기거리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소논문 발표대회 대신에 어떤 그 뭐 체험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남학교 같은 경우는 그 연습장을 그냥 쭉 찢어서 대충 적어서 수행평가를 제출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편의 어떤 수행평가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의문을 제기한 이후에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제출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1번 문항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지난해 부쩍 늘었습니다. 이건 어떤 그 자소서를 작성하는 일종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년쯤 전에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 정도 때는 R&E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도 나도 소논문 발표대회에 나가게 되고 소논문 발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본 문항에 작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차별화 요소로 별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섞게 되고 새로운 어떤 차별 요소를 찾는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아마 이것은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하기 전에 수행평가 혹시 남아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 지난해 제가 컨설팅 맡았던 친구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오답 노트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로 아주 휴대성이 좋게끔 만든 친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이라고 하면 뭐 다른 친구들도 다 다루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다루느냐, 오답 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 뭐 앞에 말씀드린 학습 계획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어떤 공부가 잘 되는 시간, 공부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찾아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야기. 이건 아무래도 좀 더 어떤 과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죠. 만약에 내가 자연과학대의 특정 뭐 물리학과나 아니면 화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정말 좋아해서 그 과목을 공부했던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음, 자소서 1번 문항 잘못 적는 친구들 중에 교수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학과에 갈 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마치 어떤 전공 관련된 서적의 일부분을 베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을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번 문항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업에 대한 경험입니다. 학습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학업에 대한 경험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모습. 아시겠죠? 노력한 모습, 잘하고 싶어서 낑낑댄 그 모습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1번 문항의 소재는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글의 구성. 제가 말씀드렸죠. 글의 구성도 설명 함께 드린다고요. 자, 일단 우리가 자소서를 적을 때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룰 것인가를 기준으로 문단을 한번 나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한꺼번에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문단으로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도 문단을 한번 나누어 봐야겠죠. 예를 들면
1번 문항이 천자란 말이에요. 천자인데 나 천자 한꺼번에 적는 게 어려워 라고 하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다뤄야겠죠. 그럼 두 가지 에피소드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문단은 당연히 최소한 두 가지여야겠죠. 첫 번째 에피소드로 500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500자.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글을 한번 구성해 보는 거예요. 문단 몇 개로 나누지? 그리고 각 문단의 분량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에피소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2년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고3 친구들, 그리고 지난해 고3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막 이슈화되기 이전에 입학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글을 천자씩 적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무조건 두 개로 했습니다. 천자 같으면. 그래서 에피소드 두 개면 문단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돼요. 그래서 문단 속에 각 에피소드 속에 배우고 느낀 점을 포함하려면 두 문단이면 되겠죠. 각각은 500, 500 하면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각각의 에피소드 A, 에피소드 B를 다룬 다음에 이 전체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별도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단 3개 되겠죠. 그럼 에피소드 A, 에피소드 B,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각각 400, 400, 200자 정도에 되는 문단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부터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난해 수험생들은 압도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많이 다룹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 수험생들부터는 입학 당시부터 각 학교에 뭐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대회, 교내 대회로 자소서를 쓰는 어떤 행사나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입시를 다뤘던 친구들부터는 자소서에서 천자 적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를 두 개로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정해놓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문단은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에피소드와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750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뭐 성장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된 점 뭐 이런 것들을 250자 한 문단으로 이렇게 해서 750, 250 이렇게 두 문단 에피소드 하나로 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두 개보다는 에피소드를 하나를 적은 게 보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요. 앞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차별화된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역시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번 문항은 에피소드 하나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글을 적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분이라면 에피소드를 두 개 다루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1번 문항은 이제 흐름이 에피소드 하나를 다루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의 구성 한번 제가 글의 흐름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적 향상을 했던 경험을 소재로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을 설명해야겠죠. 내가 뭐 중학교 시절에는 특정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아주 자만하고 있었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뭐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됐었다. 그래서 멘붕에 빠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공부를 좀 하는 친구,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뭐 어떤 탐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력을 갖춘 친구라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자만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 방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 공부에 어떤 활용했었던 데이터, 자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원인을 본인이 분석했던 내용이 실려야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했으면 정확히 원인을 분석했으면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본인 스스로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나왔다면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내가 실천했는지 그 실천의 모습, 잘 안 지켜지는 걸 억지로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십니다. 한 번에 해결되면 아마 그렇죠. 별로 성적 향상이 어렵다라고 말씀 안 하겠죠. 그만큼 성적 향상이 어려울 거예요. 중간중간에 열심히 실천했는데 새로운 난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아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극복의 모습까지도 다뤄주시고요.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느낀 점. 이렇게 하시면 지금 8개 정도의 흐름인데
보통의 경우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글을 적게 되면 한 문장에 짧으면 30자, 길면 한 50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8개가 각각 한 문장이라고 해도 3, 400자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황 설명이라든지 원인 분석, 실천의 모습이라든지 극복 모습, 느낀 점, 뭐 이런 점들에서 뭐 한 4, 5문장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때요? 충분히 여러분 천자 적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정하시고 바로 글을 쓰기에 앞서서 이렇게 흐름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서 글을 그냥 뭐 마음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해서 완벽한 글을 쓰시려고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흐름 먼저 잡으신 이후에 이 흐름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시면 충분히 작성하시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 하실 때 일단 소재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소재에 따라서 문단의 개수, 그리고 문단에 따른 글자 숫자 정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글의 흐름을 잡고 일단 편안하게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각 흐름에 따라서 글을 작성해 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첨삭을 받으시거나 뭐 수정을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1번 문항 크게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만 급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넥스트스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뭐 컨설팅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신 이후에 별도의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문항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